인문학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덕션과 인덕션,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덕션과 디덕션에 관해서 자세히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은 앞의 강의들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연역과 귀납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면 어떠한 사항들을 알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 그 사항들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의 강의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논리학 섹션으로 가셔서 그 강의들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링크를 요 위에 달아놓았는데요. 요 위를 누르시면 그 강의들의 제일 첫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차례대로 나머지를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덕션, 인덕션 이거는 논증의 종류입니다. 논증이 뭐냐면요.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이유가 들어간 말의 형태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연설과 강의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도 흔히 우리는 논증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대화 내용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죠. 그럼 그 왜에 대해서 답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논증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 또는 의견은 논리학에서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론에 대한 이유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논증이란 무엇이냐? 전제들이 결론을 추론하는 말의 구조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증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덕션, 나머지 하나는 인덕션. 그래서 디덕션은 연역 논증이라 이렇게 하고 인덕션은 귀납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 논증에 사용된 전제들과 결론이 어떠한 추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역이냐 귀납이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전제와 결론이 어떠한 추론의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디덕션이냐 인덕션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영어로 추론은 in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nference에 inference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의 관계,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의 관계가 deduce를 하는 것이면 디덕션이고 연역, induce를 하는 추론의 관계면 인덕션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eduction, 연역이라고 하면요. 영어로 Deduction is an argument where premises deduce conclus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premises가 전제고 conclusion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premises가 conclusion을 deduce 하는 것. 제가 여기 deduce를 끌어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된 모든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참인 이유가 사용된 전제가 참이라는 이 사실에서 끌어내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듀스가 끌어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연역법이란 말은 한자인데요. 디덕션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끌어내기 논증입니다. 전제가 참인 사실 때문에 결론이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끌어내어지는 이런 겁니다. 반면에 귀납은 영어로 여기 induction은 어떠한 argument냐면은 이 premises가 induce a conclus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들이 결론을 유도를 해내는 추론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귀납에서는 연역같이 전제들이 다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고요. 단지 참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의 역할이 단지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도록 그렇게 유도만 하는 겁니다. 이 induce라는 것을 영어로 유도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유도분만을 영어로 induction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아이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귀납법이란 말을 좀 쉬운 한국어로 바꾸면 유도 논증 이렇게 됩니다. 유도도 한자죠. 한자에서 온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유도 논증이 귀납법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연역법은 끌어내기 논증으로서
전제들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결론을 끌어내는 식의 추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논증이고, 귀납법은 유도 논증으로서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게 되는 그런 추론 방식을 가진 논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참이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이 결론은 반드시 참인 것으로 끌어내어지죠. 이거가 바로 연역입니다. 그럼 반대로 귀납, 유도 논증을 보면요. P1, 전제 1, 내가 매일 아침 일주일간 3마일씩 조깅을 했다. 전제 2, 할 때마다 조깅이 끝날 무렵에 다리에 경미한 쥐가 났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조깅을 하면 끝날 무렵 다리에 쥐가 날 것이다. 전제 1, 2가 이제 다 참입니다. 아침에 일주일간 3마일씩 조깅을 한 것도 참이고 할 때마다 조깅이 끝날 무렵에 다리에 쥐가 난 것도 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으로써 끌어내어지나요? 내일 아침도 아침에 조깅을 하면 끝날 무렵에 쥐가 반드시 나야 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쥐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귀납, 유도 논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연역 논증, 끌어내기 논증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기 5가지가 있는데요. 수학 논증, 정의에 의한 논증, 범주적 3단 논법에 의한 논증, 조건적 3단 논법에 의한 논증, 선택적 3단 논법에 의한 논증. 요것이 연역법의 5가지 종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에 영상으로 가셔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예를 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논증은 여기 3번째 범주적 3단 논법에 의한 논증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실용윤리와 법 이렇게 써 있죠. 저희 인문학 튜브에서 여러분께 논리학 영상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실용윤리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범주적 3단 논법이 실용윤리와 법에서 쓰이는 논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형태의 논증을 우리가 실용윤리를 할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귀납, 유도 논증에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에 의한 일반화에 의한 논증, 패턴에 의한 예측, 인과관계에 의한 논증, 가설과 실험에 의한 논증, 가설과 관찰에 의한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그리고 유추에 의한 논증.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 하나하나를 자세히 아시려면 그 영상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제가 조깅할 때 쥐 나는 예는 여기 2번째 패턴에 의한 예측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유추에 의한 논증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실용윤리와 법 이렇게 써 있죠. 요 논증이 실용윤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논증입니다. 그래서 실용윤리 공부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잘된 논증이란 어떤 논증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논증만 피면 안 되죠. 그 논증이 잘된 논증이어야 되죠. 옳은 논증, 좋은 논증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았듯이 논증에는 2종류가 있잖아요.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에서 잘된 논증과 귀납에서 잘된 논증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연역에서 잘된 논증은 타당한 논증, 영어로 sound argu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sound는 논리학에서 타당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잘된 귀납 논증은 설득력이 있는 논증이다 또는 신빙성이 있는 논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신빙성이란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 사전적인 lexical definition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어로는 strong argument라는 말을 하는데요. 때때로는 forceful 또는 cogent라는 말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잘된 논증을 그냥 둘 다 잘된 논증, good argument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나누냐 이런 질문이 들죠. 왜 나누냐 하면 논리학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잘된 논증, good argument 이렇게 말도 쓰죠. 근데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세히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앞에서 어느 정도 이 논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있습니다. 연역은 참인 전제가 결론을 참으로 끌어내는 논증이니까 타당하다, 영어로 sound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역 논증에서 잘 된 것을 딱 떨어지는 사운드한, 타당한 논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귀납, 유도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 아니고 참일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논증을 평가할 때는 타당함, 사운드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또는 신빙성이 있다. 영어로 weak 하지 않고 strong하다 이 정도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역에서는 여기 주황색 박스 타당한 논증 이렇게 얘기할 때 우선 모든 전제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들의 연결이 유효해야 됩니다. 전제의 조형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유효하다 이럽니다. 소크라테스를 죽는다 그 논증에서 봤듯이 앞에 전제가 순서가 딱 맞죠? 이렇게 딱 조형이 맞아떨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유효하다, 영어로 valid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und argument란 equals all true premises plus validity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validity가 유효성이고 sound는 타당성이고 이런 것은 요 위 영상을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귀납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논증이라고 하죠. 여기 파란 박스에 이렇게 되려면 일단 모든 전제가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전제의 연결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연역에서와 같이 틀에 딱 맞는 유효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귀납 논증에서는 유효성 있게 전제를 나열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만 나열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 전제가 생략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strong argument라고 하죠. 이 strong argument는 equals all premises being true plus the premises being connected in appropriateness 라고 합니다. 네, 그럼 두 가지의 논증, 연역과 귀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지식들을 막 외우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 논증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듣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든지 글을 읽든지 이 논증의 구조를 적용을 시켜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이 논증의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딱 읽었을 때 논증이구나. 이건 귀납 유도 논증인데 권위에 의한 논증이구나. 근데 이것이 잘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 보면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에 관해 답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 말고 이메일 lifeacademylearn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